안녕하세요. 드림송리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어떠한 단순한 삶이 불러온 극적인 변화.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어떠한 단순함의 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소비하는 사람들의 흔한 핑계예요. 사람들의 감정, 특히 힘든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과소비래요. 그래서 쇼핑을 흔히 농담조로 리테일 테라피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게 쇼핑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어떠한 단기적인 쾌감을 찾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크죠. 통장 잔고가 일단 줄어들고 또 집안은 온통 불필요한 물건들로 넘쳐나고 그러면서 쇼핑을 해야 기분이 풀릴 것 같다는 어떠한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정말 가소비하고 또 요즘에 홈쇼핑 전화 한 통이면은 진짜 뭐든지 며칠 안에 다 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가소비하는 습관들, 그리고 지금 안 사면 못 살지도 몰라. 어떠한 물건에 대한 또 희소성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합당한 이유를 만들고, 그리고 요즘에 또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치 않는 물건들, 그리고 여행, 과한 여행 같은 것도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허리케인이 집을 덮쳤을 때 손안에 남는 것들, 대부분의 소비는 기분 전환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무언가를 구입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비를 모조리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소비를 통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비를 해서 겉보기에 멋진 삶을 꾸미기보다는 소비를 제한해 멋지게 느껴지는 삶을 창조하자. 멋진 삶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멋진 삶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나의 독자 로리는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했을 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당시 로리의 남편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앞들을 헤엄쳐 작은 오렌지색 카약을 붙잡았다. 남편과 5살 된 아들, 그리고 소지품을 담은 작은 비닐봉투를 옆에 두고 카약에 가까스로 올라앉았을 때 로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두고 온 물건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존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두고 온 물건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존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성사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무엇을 적어 넣겠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재빨리 적어보자.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족과 친구를
맨 위에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밑바탕이라는 사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창의적인 일, 남을 위한 보답과 봉사, 신앙, 경제적 안정, 삶과 일에서의 목표의식 등을 적을 것이다. 장담컨대 새로 산 청바지나 지난주에 구입한 전자제품 혹은 최근 아마존에서 주문한 5가지 물건, 무엇을 주문했는지 기억이나 하는가? 그런 물건들을 적지는 않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숨겨진 묘미는 이것이다.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네. 제가 어제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저도 시간 잠깐 짬을 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네이버 들어가서 시사, 교양, 뉴스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보는 게 쇼핑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거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주문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조차 나에게 시간 낭비고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은 책을 어제 하루 읽었다고 해서 조금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네, 2장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내 친구 로렌이 마음 깊숙이에서 불편한 느낌을 의식한 것은 26살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다. 업무 프로젝트나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한 걸까? 아니다. 그녀의 일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 세금이나 배심원 출석 의무를 잊었나? 그렇지 않다. 그 문제도 해결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말끔히 가시지 않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몇 주를 지낸 끝에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무탈한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모두 무사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다. 그 일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기에 하루 종일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말끔히 가시지 않는 그 불편함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모른 척하고 지냈던 것들에 눈길을 주게 되었다. 일을 하느라 미뤄두었던 것들, 하루를 시작하는 요가 수업, 아버지나 동생과의 긴 전화통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등 관심 밖으로 미뤄두었던 모든 것에 말이다. 우리는 이따금 불안이나 단절, 긴장 같은 불편한 느낌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깨닫는다. 비록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은 선물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에 맞춰 다시금 조율해야 한다는 경종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당신이 가슴속에 담아둔 것과 다시금 친숙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며 우리는 힘을 모아 가치관을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결정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기회로 이어진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이 책의 주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다. 친구와 학부형으로부터 원고 작업을 하며 수백 시간을 보낸 카페의 바리스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꾸했다. 심지어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라고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물건을 모조리 내다 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질문에 답변하던 끝에 이 책을 통해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렇다. 미니멀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꼭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핵심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변화의 핵심은 가치관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앞으로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한 번도 달리기를 잘했던 적이 없던 터라 생애 첫 하프 마라톤을 위해 훈련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겁이 났다. 그래서 매주 달리는 거리를 늘려서 완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당히 생길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결심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 중 하나가 밑바탕이 된 목표였다. 내 목표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내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한 가치였다.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싶었고 가족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내 꿈을 쫓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고 싶었다.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과 다르다.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나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도전했던 3번의 하프 마라톤에서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은 맞지만 그런 순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가치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치는 우리의 삶을 단단한 토대가 되어준다. 미니멀리즘에서 가치와 목표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달 집안의 한 공간에서 물건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솟구치는 흥분과 의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의욕은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자신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인식한다면 마침내 결승선에 이를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가치관이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자극하며 천천히 타오르게 만드는 불길임을 안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설정의 기술이에요. 우선순위의 설정의 기술. 이 책의 목적을 고려해 새롭게 정의하자면 가치관이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래의 나열한 가치를 훑어보고 공감이 가는 것에 체크하라. 빈칸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가치를 추가해도 좋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판단이에요. 무엇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 모험, 진실함, 균형, 대담함, 용감함, 시민의식, 헌신, 공동체, 동정심, 일관성, 만족감, 사회적 공헌, 창의성, 호기심, 가족, 유연함, 집중, 다정함, 우정, 재미, 감사하는 마음, 성장, 행복, 유머, 영향력, 내면의 평화, 성실함, 기쁨, 믿음직함, 결단력, 공감, 신앙, 학습, 사랑, 충실함, 그리고 의미 있는 일, 자연, 새로움, 개방성, 끈기, 존재감, 평판, 존중, 책임감, 안전, 자신감, 자기애, 자기 존중, 정의, 배려, 지식, 리더십, 경제적 독립, 봉사, 단순함, 영성, 안정, 강인함, 신뢰성, 결속감, 활력, 지혜로움, 경외감. 네. 이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저는 사실 너무 많아서 가치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너무 복잡한 건가요? 단순함이 좋다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학습, 리더십, 사랑, 새로움, 끈기, 존재감, 성장,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집중, 그리고 가족, 헌신, 호기심,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없는 것, 어떤 기본 원칙, 네. 공감이 가는 가치 모두 체크했다면 이제 그 범위를 좁히는 법, 즉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첫 번째가 나만의 기준을 찾아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나는 당신이 외부에서 오는 소음과 중압감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원칙을 삶의 토대로 삼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부모님, 파트너, 친척, 종교 지도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해야 한다를 밀어내고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나만의 어떤 기준점을 찾는 거죠.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고수할 가치.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 시간, 돈, 인기, 인정 혹은 성공을 희생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자신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 공을 인정받았을 때 상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밝혔던 적이 있는가? 그 순간에 당신은 상사의 칭찬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하루 종일 그토록 기다리던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했을지도 모른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핵심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이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고수할 가치. 더 좋은 걸 위하여 좋은 걸 포기하라.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목표나 어떤 꿈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조금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 네. 그래서 더 좋은 걸 위하여 정말 좋은 걸 포기할 때 그때 이게 나의 더 큰 가치구나, 정말 소중한 가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과제가 성격 검사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라. 성격 검사의 질문에 답할 때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직감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다.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당신은 그런 특성에 자연스럽게 끌릴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목소리가 있다. 이 목소리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안다. 사람들은 이를 우주, 정신, 가장 숭고한 자, 직관, 직감 혹은 영혼이라 일컫는다.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는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과정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연습할 기회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핵심 가치를 선택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가치 나무를 만들고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아니, 내일 읽어드려야 되겠다. 내일, 일단은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자신만의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